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금 31,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1,000포인트 돌파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정을 받더라도 31,000포인트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밑에서 21선도 빠르게 꼬리를 말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하락이 나와도 21선하고 맞닿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하락이 크지 않고 31,000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빨리 올라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회복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미국에서 긴축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메리 데일리 총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원래부터 좀 비둘기파에 가까운 중도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먼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완화 발언을 하기 2주도 안 돼서 그 CPI 발표가 있었죠. 그때 8.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습니다. 8.2로. 이때까지만 해도 이 메리데일리 총재가 긴축에 대해서 좀 강력한 발언을 했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 공격적인 긴축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2주도 안 돼서 말을 바꾼 거죠. 완화해도 되는 시점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말부터 해서 저 글로벌 시장이 이제 환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드디어 미국이 긴축을 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한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나오려나 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히 금리 인상이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구나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뭐 점도표 확인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 9월 점도표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11월에는 0.75%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2월에 0.5% 빅스텝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인플레이션 쪽이 완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0.75를 다시 한번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견이 계속 강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1.25는 확실한데 여기는 확실한데 1.5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이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계속 있었는데 메리데일리 총재 말은 1.25가 될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측면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지지율을 위해서 지금 IRA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뒤통수 세게 치면서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 쪽이 지금 당장은 협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뭐 국력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미국에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필요하다. 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계속 저렇게 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은 배에 힘 꽉 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는. 뭐 수정안 이런 거는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언급해서도 안 되고요. 일단은 선거를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전략 비축유 강하게 풀었죠.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증설한다라고 하자마자 강력하게 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 지표 낮춰야 되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비축유를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대거 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선거전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나마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뭐 크게 꺾이진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은 12월에 0.5% 인상하는 정도 이 안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조만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11월 지표를 확인하면 되겠죠. 11월 CPI 지표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판단하면 되겠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 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무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가스관 잠그는 게 좀 덜하긴 한데
이 부분이 아직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도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다 보니 11월에 7%대를 보고 12월에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12월에는 0.5% 빅스텝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긴축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도 흐름 타서 위쪽으로 강화하다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또 빠르게 또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모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해주고 있고, 자, 영국 이슈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에서는 긴축을 완화한다. 영국은 사실 이만큼 밀렸을 때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안 나온 이유는 영국의 감세안 때문이었죠. 트러스 총리가 이제 뭐 감세안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와가지고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자금을 유치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감세안만 툭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운드화가 요동을 치면서 글로벌 불안감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부자 감세안은 먼저 처리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반등 세게 나왔는데 뭐예요? 대부분의 감세안 처리하겠다. 그리고 나서 총리를 사퇴를 했습니다. 뭐 즉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퇴를 합니까? 근데 본인의 감세안이라는 정책이 얼마나 큰 무리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그래서 총리가 바로 교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영국의 이슈까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보시면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휴전 협상 얘기가 슬그머니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을 하려면은 당사자들끼리 갑자기 만나갖고 악수하고 반갑다 형제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총칼이 뭐예요? 포를 겨누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3자가 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제3국이 기존에도 노르망디 회담에서 이제 해결을 받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기존처럼 뭐 프랑스 뭐 독일이 참여해가지고 뭐 노르망디 형식 회담으로 가던 뭐 이런 방식이 나와서 휴전이 빠르게 휴전 협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가장 뭐 좋은 입장이 되겠죠. 뭐 당장은 뭐 우리가 확단할 수도 없고 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도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뭐 가능성은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끝까지 전쟁할 거다,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기 지원 끊기면 우크라이나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지금 다 지원받아서 빚내서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당장은 미국에서도 선거 때까지는 저 우크라이나 생각해서 강력하게 무기 지원해야 된다, 끊기지 않을 거다라고 뭐 공화당 위원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뭐 지속은 되겠지만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입장이 조금씩은 변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IRA도 그렇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뭐 변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벌어져야 나오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소설에 불과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슈들이 있었기에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좀 약하죠. 마치 우리나라 지수를 보는 것 같은데 성장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 약하다. 우리나라가 후발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도 비슷한 이유로 현재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에도 그랬었죠. 6월 달에 저점 찍고 나서 다우지수 먼저 올라가고 나스닥은 천천히 올라갔죠. 그래도 결국에는 탄력적인 움직임 보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면 된다. 후발 성향이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먼저 가고 우리는 조금 늦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최근에 중화권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의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뭐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모양까지만 보면은 이제 캔들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 요 캔들은 방향성을 지속하거나 반전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그냥 횡보하는 것보다 위아래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보통 이 캔들이 나오면은 저점 찍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락 구간에서는 이중 바닥을 완성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하겠죠. 3100포인트가 회복되는 구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중국보다 사실 이 홍콩 항생지수라던가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가 더 문제인데, 저점을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중국이 저점 잡는다면은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이 대만 가권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약세 구간이 나오면서 뭐 홍콩,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 워낙 또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주변 이제 인들도 이제 다 자기 사람들로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평생 장기권 하겠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다들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못 올라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장중에는 저런 중하권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돌파가 안 나왔다. 2300만 회복하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2300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하락 추세 밴드의 하단은 회복을 했죠. 21선 회복을 했죠. 그러면은 이 상단선 돌파해야 되고 2300 돌파해야 되고 이 가격 저항을 돌파해야 되고 이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럼 상단선과 가격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2300 넘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 23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는 아직 조정 구간이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괜히 이유 없이 밀리는 종목들 그냥 수급적으로 한 번씩 밀린다. 그거는 아직 조정 구간에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2300 넘어가면은 기존에 6월 달에 저점 찍고 반등 나왔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6월 23일 날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 다지고 반등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300 회복 나오면 또 똑같은 모습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음 목표치가 2550에서 끝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2550을 넘어가 줘야, 조금이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2650에서 2550도 되고 2750에서 2550이면 더 좋고, 이 돌파에서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야 된다. 아래서 그냥 이렇게 기존 주가에서 형성하면은 이건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아래로도 열려 있는 거다. 근데 2550 넘어서 위에서 형성하게 되면은 이건 방향성 자체를 위로 돌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고요. 2300도 회복을 못했는데 무슨 2550을 봅니까? 그러니 일단은 2300 회복되는 거 보고 그 다음 반등 탄력 보면서 2550이 회복되는지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300 회복되는 것처럼 코스닥도 요 700포인트 구간,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양호하고 730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면 뭐 아주 나이스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급 동향은 최근에 좀 눈치 보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저 불안감과 그리고 미국 쪽, 서방 쪽에서 들려오는 그래도 이제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는, 해소시키는 소식들과 이 상충되면서 그냥 보시면은 크게 뭐 주식은 최근에 조금 사고 있는데 파생동향에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뭐 상승 포지션을 만들거나 하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그냥 관망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이나 조금 사모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신라젠에 이어서 신라젠이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죠. 이 신라젠에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은 게 뭐가 있죠? 코롱 티슈진. 기존에 뭐 이미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24일 날 잘 되면 25일 날 거래 재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또 풀려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롱 티슈진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 신라젠 주주분들, 코롱 티슈진 분들, 그 외에 많은 거래 정지된 종목들 주주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거래 정지가 좀 풀려서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래가 된다라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거래가 좀 풀리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놀자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SBI 인베스트먼트나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지분 투자한 기억이 있어서 이 종목들이 그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반짝 올라왔죠. 그리고 윗골이 달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뭐 단기적인 세력들,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것도 있고, 야놀자가 지금 처음 상장한다고 한 게 아니죠. 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진짜 상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심까지 해서 단기 단타 세력과 함께 이제 의심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오늘 보시면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2,500원 정도는 이제 올라와 주는 정도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2,500원 유지하고 21선 이제 슬슬 꼬리를 말아 올리겠지. 이번 주 후반부터 꼬리 말아 올려서 2,500원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뭐 3,000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는 거. 중국 쪽이, 중화권 쪽이 좀 불안하지만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 저 서방 국가 쪽에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 양호한 소식이 좀 들리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까지 해가지고는 지수를 좀 크게 흔들 만큼 문제를 안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물론 그 외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모르겠지만요. 러우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뭐 돌발악재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적어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너무 뭐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나스닥처럼 성장주 중심이라 후발주다. 그러니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2300 회복될 때까지 보자. 2300 회복되면은 좀 더 반등의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제 12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설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2월로 마무리되면 2550일 가능성이 높고, 뭐 흔들기 정도, 그 돌파 시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255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설날 정도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2550을 돌파 시도 정도는 뭐 쉽고 돌파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적인 측면도 있고 이 반등 탄력에 대한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